조조야, 참말 말고 내 사탕을 받아라. 안녕하세요. 좋은 아빠 괜찮은 가이드 아빠 가이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 무형유산 판소리를 가지고 정말 멋진 공연을 만든 곳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정동극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뮤지컬 적벽입니다. 여러분 판소리는 다 아실 거예요. 특히 관통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가이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판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왔을 때, 또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이 판소리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동극장에서 2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뮤지컬 적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판소리를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판소리는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뜻의 판, 그리고 노래를 뜻하는 소리가 합쳐진 말이죠. 판소리.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북치는 사람, 고수가 이 노래와 장단을 함께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장르죠. 판소리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장단에 맞춰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 창, 그리고 일정한 양식을 가진 말, 안일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몸짓을 뜻하는 너름새,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17세기부터 유래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5대 판소리가 있습니다. 수군가, 흥부가, 심청가, 춘향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적벽가예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좀 특이한 게 적벽가죠. 다른 네 가지와 다르게 중국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워낙 이제 재밌었기 때문에 5대 판소리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적벽가라는 판소리는 무엇이냐? 삼국지라는 소설 아시죠? 중국의 한나라 말기 위, 촉, 오, 유비, 조조, 손권, 이렇게 세 나라로 나뉘어서 그 쟁탈전을 벌이던 그 시기를 이제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이 나왔죠. 그래서 그 삼국지연이 소설 중에 적벽대전을 바탕으로 판소리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적벽가입니다. 이 삼국지연이에 있는 적벽대전 대목은요, 원래 이제 그 삼국지 소설이 그렇듯이 대부분의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적벽가에 있어서는요, 이런 이제 영웅적인 면모들도 있지만, 그 영웅적인 면모보다는 이름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들, 슬픔과 기쁨과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해학적인 면모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적벽가, 적벽대전 하면 아주 유명한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도 무척 재밌었는데, 이 뮤지컬 적벽은 이 영화하고는 또 완전 달라요. 너무 재미있고 또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는 외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소재를 소개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뮤지컬 적벽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걸 재밌게 느끼기 위해서 적벽대전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나라 말기에 그 내시들, 십상시의 그 부정부패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매우 이제 어수선하고 안 좋았죠. 뭐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고, 그러던 중에 태평도의 교주 장각이 그 황건적의 그 난을 일으킵니다.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 전국이 완전히 혼란에 휩싸였어요. 그때 그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후손인 유비가 일어납니다.
세상으로 이제 자신을 드러내면서 장비 그리고 관우와 만나게 돼서 도원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공을 크게 인정받지는 못하고 그냥 조그마한 마을의 그 군수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 군수 바로 위에 위치한 그 직책으로 또 이제 황궁에서 이제 내시가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유비를. 그래서 유비가 아예 그냥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어수선하던 때에 황제가 죽게 돼요. 그러자 지방에 있는 이제 군벌 세력이었던 이제 동탁이 왕권을 이제 찬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계속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그 황실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던 왕윤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왕윤에게는 그 수양딸 초선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매우 뭐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그래서 그 초선이 미인계를 써서 그 동탁의 이제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합니다. 그럼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또 이각 곽사라는 또 나쁜 인물들이 또 권력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황제가 또 조조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조조가 결국 나쁜 무리들 다 평정을 하고 이제 황실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장군 그리고 승상이라는 벼슬을 얻게 되죠. 실질적인 거의 뭐 2인자 같은 1인자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유비, 관우, 장비도 다시 조금씩 이제 세력을 이제 갖게 됐는데요. 조조가 그런 걸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래서 조조는 유비, 관우, 장비가 있던 서주와 소패성을 공격을 하고 곧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비하고 장비는 그 원소가 있는 곳으로 이제 몸을 피하고 몸을 의탁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합의성에 있던 관우는 그 조조와의 싸움에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 조조는 관우에게 홀딱 반하게 됩니다. 워낙 인물 됨됨이도 멋지고 실력도 너무 좋고 또 자신의 적이기도 한 유비에게는 정말 그 충성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 제공을 막 하고 많이 설득을 하죠. 그건 적토마까지도 선물을 해요. 그런데 관우는 절대 넘어가지를 않죠. 그 사이에 조조는 또 그 원소와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유비가 원소 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관우는 또 조조를 위해서 원소의 군대와 싸우고 심지어는 승리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유비와 장비가 원소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안 관우는 조조를 떠나서 유비 곁으로 가게 되죠. 물론 조조는 포로였기 때문에 안 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관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관우를 유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삼형제 유비, 관우, 장비는 다시 이제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제갈공명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삼고초려 끝에 책사로 맞이하게 되죠. 그때부터 또 이제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제갈공명은 오나라에 있는 송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조조를 치자, 왠지 그런 전략을 짜게 돼요. 그래서 결국 손권과 유비 그리고 조조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적벽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래서 적벽대전이죠. 적벽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의 양쯔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일단 뭐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 적벽의 동남풍을 이용한 불화살 공격을 통해서 그 조조의 수군들 당시에 이제 뭐 쇠줄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불화살 공격에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다 뭐 전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데 또 공교롭게 그 관우의 군대와 또 조우하게 돼요. 거기가 바로 이제 화용도입니다. 이제 섬도자는 아니고 길도자를 써요. 그래서 거기서 또 조조가 관우에게 자기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우는 조조에게 이제 목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조조가 그 예전에 내가 관우 장군 당신을 유비에게 안 보낼 수도 있었지만 나도 너를 보내줬잖소. 그래서 나를 한번 보내주시오. 근데 관우가 또 의리의 사나이라 그런지 그 공명에게 이제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조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명은 나중에 뭐 군법에 의거하여 관우를 이제 처단시키려고 했지만 또 그 도원결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형제의 의지에 또 뭐 감복했을까요? 또 공명이 일단은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비관우 장비는 형주와 양양성 등을 얻으면서 다시 세력을 크게 키워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적벽대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뮤지컬 적벽은요, 일단 이 도원결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시 이제 흐름을 타다가 이 적벽대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공연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냥 단순하게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좋았던 요소들이 있어서 뭐 굳이 좀 뽑아 보자면 뭐 한 5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젠더 프리 캐스팅 또는 젠더 크로스 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캐스팅을 하는 젠더 프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성별을 각각 나눠서 이 캐스팅하는 이제 젠더 크로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젠더 프리 캐스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자룡 같은 경우도 그 여성분이 하시는데요, 엄청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조배역 같은 경우는요, 한 분은 남자분, 한 분은 여성분이 하세요. 그래서 양쪽 다 매력이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또 되게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판소리 떼창이라고 해요. 이미 정동극장에서도 올해 4번째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초연 때부터도 많이 그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판소리는 한 분의 이제 소리꾼이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공연에 있어서는요, 때로는 한 분, 그러니까 출연자분들이 각각 가진 그 고유의 음색이나 그런 스타일들이 이제 따로 나오기도 하고요. 캐릭터에 어울리는 이런 음색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부분에 있어서는 막 여러 명 또는 전체가 부르는 그 막 합창, 그러니까 이제 떼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그 되게 막 웅장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야, 판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요, 음악이 전반적으로 뭐 되게 웅장해요. 웅장하고 막 되게 터프하고 막 하여튼 되게 터프하고 막 웅장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적벽이다, 뭐 판소리다, 그래서 뭔가 이 분위기가 되게 좀 막 예스러울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무대 장치나 무대 세트나 뭐 조명이나 이런 연출들을 봤을 때는요, 좀 모던한 느낌도 나면서 되게 심플하고 되게 세련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꼽을 수 있다면, 이것도 이미 많이 알려진 건데, 그 소품 중에 이제 부채를 쓰거든요. 근데 이 부채가 뭐 무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본인의 뭔가 감정이나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도 이제 쓰여지는데요. 이게 촥촥 이렇게 펼칠 때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도 너무 임팩트가 있고요.
뭐 때로는 한 명이 때로는 떼창하면서 여러 명이 그 쓰는 부채가 너무 이쁘고 되게 멋있어요. 완전 칼군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관전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적벽가는 삼국지연의의 적벽대전과는 좀 다르게 그 영웅의 면모보다는 그 이름 없는 군사들의 서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적벽가의 그 눈대목을 또 몇 가지 꼽을 수가 있어요. 그 눈대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판소리의 한바탕 가운데 그 이제 주요한 대목들을 이제 눈대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적벽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눈대목들은 대략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삼고초려, 군사소름, 자룡이 활 쏘는데, 적벽화전, 세타령, 군사점고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눈대목들도 이제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에 한번 보고 얼마 전에 두 번째로 봤는데 되게 느낌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 우리나라 국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관통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가이드 활동하시는 분들은 꼭 주변에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아주 이 훌륭한 판소리가 얼마나 멋진 공연으로 또 이렇게 다시 재해석되고 선보여질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뮤지컬 적벽은요 4월 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은 저녁 8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3시에 하고요. 월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티켓은 두 가지인데요. 이제 6만원짜리 좌석, 4만원짜리 좌석이 있고요. 예매는 저희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인터파크 통해서 가능하고, 또 영어 사이트를 통해서도 예매가 가능하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 꼭 기회가 되시면 정동극장을 찾아주셔서 그 뮤지컬 적벽을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